크레이지? 잘하더라. 퍼포먼스에서 마이클 잭슨 오마주가 느껴졌어요. 지금 돌아가신 지 한 15년 정도 됐잖아요. 계속 살아계셨으면은 분명히 케이팝하고 접점 한번 있었다. 이 사람이 또 모든 게 다 최초로 만들어낸 어떤 그런 뮤지션이거든요. 서사 자체가 영웅적인 서사를 또 갖추고 있으니까 어렸을 때서부터 아버지한테 학대받았죠. 맞아. 전 세계에서 가수로서 제일 유명했던 사람이야. 키면 될까요? 봤어요. 크레이지? 크레이지. 잘하더라. 퍼포먼스에서 마이클 잭슨 오마주가 느껴졌어요. 근데 곡 스타일과 해찬의 음색이나 약간 보컬 스타일은 오히려 약간 저스틴 팀벌레이크. Like I Love You라는 노래가 있어요. 저스틴 팀벌레이크 노래 중에. 그 곡하고 이번에 크레이지랑 느낌이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다만 퍼포먼스 댄스에서는 이분이 굉장히 몸이 가볍고 전 발레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근데 어쨌든 마이클 잭슨의 댄스를 많이 오마주하려는 어떤 그런 느낌은 곳곳에서 막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분이 계속 저는 마이클 잭슨을 진짜 좋아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저는 좀 신기한 게, 우리가 마이클 잭슨이 70년대 후반부터 활동을 했나? 그 어릴 때부터 치면은 더 오래됐지. 돌아가신 지도 지금 15년 정도 넘지 않았나? 2009년이었을 거예요. 근데 마이클 잭슨을 오마주한 뭐 저스틴 팀벌레이크나 위켄드나 어셔도 브루노 있어요, 마스나 어셔나 뭐 그런 아티스트가 아니라 나는 찐 마이클 잭슨을 좋아해요라고 얘기하는 요즘 아이돌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 친구를 좋게밖에 볼 수 없게 되더라고. 근데 얘는 찐이구만. 근데 남자 아이돌 중에 그렇게 오마주를 표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찾아보면 옛날에 샤이니의 태민도 막 반짝이 의상에, 마이클 잭슨은 여기 이쪽에 완장 같은 걸 찾는데 태민은 막 다리에 찬다던가 아니면 그 페도라 같은 걸 쓰고 나오거나 팔토시 같은 걸 끼는 거는,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정말로 찐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면 좀 나오기가 힘든 것 같고, 그다음에 BTS 정국의 스탠딩 넥스트 투 유 뮤직비디오 보면은 깜짝 놀라는 게 마이클 잭슨의 유명한 춤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리진의 골반 튕기기서부터 이 스무드 크리미널이라는 곡에서 보면 이렇게 린 댄스가 있거든요. 앞으로 45도 기울이는 어떻게 어디까지 가나 요런 춤, 그리고 The Way You Make Me Feel이라는 곡에서의 약간 몸을 뒤에서 앞으로 튕기는 춤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그 스탠딩 넥스트 투 유에 다 담았더라고요. 한번 쳐주세요. 그날부로 더부장제는 이제 끝나는 거죠. 종료하는 걸로. 미안합니다. 고루고루 잘하는 사람을 육각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이클 잭슨은 그 육각형이 진짜 큰 사람이에요. 지구에서 제일 큰 사람이야. 아티스트로 치면은. 그러니까 킹 오브 팝이고 몇십 년 동안 이 사람이 사후에도 계속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다 잘하고 특정 장르의 뭐가 이렇게 특출나지가 않아요. 근데 특출난다고 하는 그 기준을 넘어선 사람 같아. 그냥 다 잘해. 발라드를 시켜도 잘하고, 락적인 노래를 시켜도 잘하고, 춤을 춰도 잘하고, 뭐 라이브도 잘하고, 노래도 잘 쓰고, 뭐 그냥 솔로 아티스트 음악가로서는 이 사람 넘어설 사람은 제가 보기엔 안 나온다. 나올 수가 없어. 미국 가수들도 많이 했으니까 우뚝 선 미국의 뮤지션들, 아까 부장님이 말씀하셨던 브루노 마스, 어셔, 저스틴 팀버레이크, 뭐 위크엔드도 창법도 마이클 잭슨 따라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미 외국의 굵직굵직한 뮤지션들도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고 이미 다 한 자리씩 다 차지하고 있는 거고, 저는 이제 케이팝이 뜨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좀 부각이 되고 신기하게 바라보고. 저는 그분들하고 정국 씨가 다른 건, 정국 씨가 춤을 훨씬 잘 추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전에 그 맞아요. 정국 씨가 타임스퀘어에서 갑자기 무슨 노래 몇 개 한 적 있었어요, 라이브로. 그 무대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란 게, 저렇게 춤추는데 라이브가 저렇게 되나? 저건 진짜 마이클 잭슨만 되던 거 아니었나? 막 이런 생각 들었어.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도 보면서 뭐 위켄드도 잘하고 브루노 마스도 당연히 잘하지. 근데 브루노 마스가 추는 춤하고 정국이 이렇게 솔로 하면서 추는 춤하고 동작 선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마이클 잭슨 같이 격렬하게 추면서 라이브를 저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야, 진짜 마이클 잭슨처럼 잘하는 사람 여기 있네? 정국 씨가 더 마이클 잭슨 같은데,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많건 적건, 지금 데뷔한 아이돌이건 조금 된 사람이건 마이클 잭슨을 본 순간부터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은 할 수밖에 없어요.
남자 아이돌이면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이면 이 사람이 또 모든 게 다 최초로 만들어낸 어떤 그런 뮤지션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주류 음악씬에서 최초로 칼군무가 나온 게 마이클 잭슨의 비릿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칼군무가 나오기 시작해요. 뮤직비디오에. 그 옛날 거슬러 올라가서 JYP서부터 양현석, 이준호, 서태지 그 옛날 가수들서부터 최근까지 다 마이클 잭슨 거릴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어떤 역사적인 의미까지 이분들이 이 한 사람이 다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 콘서트 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무선 마이크를 썼거든요. 헤드셋. 그다음에 리프트 무대라든가 올라가고 막 바람 나오고 훅. 심지어 이 사람이 이미 80년대에 막 특수 효과를 쓰는데 플라잉 제트를 등에 업고 그냥 날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해요. 맞아. 이런 특수 효과, 대형 블록버스터급 무대 연출 이것도 이 사람이 다 최초로만.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을 보시면 교과서예요. 왜냐하면 이분의 한 앨범에 세 곡이 예를 들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빌리진이 들어가 있고 스릴러가 들어가 있고 비릿이 들어가 있는데 다 달라.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러니까 빌리진은 약간 스토커한테 쫓기는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를 때 마이클 잭슨의 음색을 잘 들어보시면 진짜 약간 불안감이 느껴지는 음색이고 비릿은 나 비폭력이야, 폭력 반대. 굉장히 힘차게 불러요. 락이잖아. 그거. 그리고 스릴러는 음산하거든요. 노래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음산한 스타일로 노래를 불러요. 근데 여기에 이 사람은 자기의 호흡, 숨소리, 심지어 딸꾹질까지 다 음악으로 만들어내요. 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어떤 감정선이라는 게 말할 수 없이 돼버리는 거죠. 네. 내가 살면서 이렇게 크게 후회하면서 살지 않는데 진짜 평생 제일 후회되는 일이 마이클 잭슨 내한 공연을 안 간 거였어요. 중학교 때였는데 엄마가 가라고 그랬거든요. 너는 왜 안 가니? 그랬더니 그때 약간 중2병 걸려서 그거 뭐 다음에 오겠지 이러고 안 갔는데 안 오셨어. 저는 군대에 있었습니다. 군대 가서 못 가. 나는 중2병 걸려서 못 가. 그걸 갔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는 게 서사 자체가 영웅적인 서사를 또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서부터 아버지한테 학대받았죠. 맞아. 그거를 극복해서 최고의 뮤지션으로 우뚝 섰는데 또 비극적인 죽음까지 맞이해. 사람들이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중간에도 약간 그 막 안 좋은 루머라든지 루머. 그러니까 뭐 엄청 언론이건 뭐건 이 사람 엄청 괴롭혔잖아요. 슈퍼스타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전 세계에서 가수로서 제일 유명했던 사람이야. 알아주면 좋은 것도 이분의 어떤 사상이라든지 크게 보자면 두 개인 것 같아요. 하나는 본인의 어떤 어두웠던 개인사 그리고 현재 언론 주류 언론이나 아니면 파파라치나 이런 쪽으로 봤던 공격을 노래로 이제 승화시킨 어떤 요런 계통이 하나 있고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힐 더 월드라든가 위아 더 월드라든가 이런 세계 평화 이런 쪽. 근데 이 사람은 찐으로 진짜 맞아요. 순수한 찐이었어요. 면이 있어. 순수한 어떤 정말 피터팬 같은 그런 쪽으로 나갔는데 저는 이쪽 계열로는 사실 맨 인 더 미러라는 곡을 필청곡으로 꼽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가사 자체가 거울 속에 있는 너부터 바로 그 사람부터 변화를 해라. 그래야지 세계가 변화가 되고. 근데 거기 잘 보시면 뮤직비디오도 재밌는 게 우리나라가 나와요. 87년 민주화 항쟁 그 영상이 나와요. 그래?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약간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고 곡 찾아보는 재미가 또 있어요. 그리고 이 곡 완성도도 저는 힐더월드보다 훨씬 더 좋더라고요. 약간 블랙 가스펠도 약간 차용하면서 후반부로 가면서 절정으로 치닫는데 감동이 막 물밀듯이 명곡이야. 최고의 R&B 80년대를 관통한 최고의 R&B 곡 중에 하나지 않나. 힐더월드 나오기 전까지는 공연 마지막 곡 맨 인 더 미러 되게 많이 했어. 맞습니다. 피날레로 딱 네. 하기 좋은 노래고 너무 본인도 좋죠. 그런 메시지 담아서 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고 사람 자체가 제가 보기엔 되게 순수해요. 내가 뭐 만나본 적은 없지만 앞으로 만나볼지도 못할 거고 그때도 공연을 안 가가지고 내가 못 봤지만 그런 계열의 노래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함이 좀 담긴 맞아요. 노래. 윌유비 데어도 윌 유비 그렇고 데어도 그렇죠. 차일드후드란 노래도 있어. 그런 노래들도 약간 현악기 깔리면서 목소리를 되게 여리게 하면서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이 사람의 그 심성이랄까 잘 드러나는 것 같고 스마일이란 스탠다드 팝도 이 사람이 부른 거 되게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맞아요. 마이클 그 잭슨 버전도 버전의 괜찮습니다. 스마일 들으면은 되게 사람이 정화되는 느낌이 있어. 이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세상이 괴롭혔을까 그런 생각 하게 되고 반성도 하게 되고. 숨겨진 곡 중에 하나가 오프 더 월 앨범에 보면 She's Out of My Life라는 노래가 있어요. 거의 울면서 부르는 이게 마이클 잭슨의 목소리가 그냥 악기거든요. 맞아.
끝에 가면서 약간 울먹이는데 이게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감동 온다니까 호소력 있어. 이별을 당한 남자의 심경을 너무 절절하게 이렇게 잘 표현하는데 이거는 발라더를 꿈꾸는 사람들, 발라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노래예요. 이거야말로 하나의 교본이에요. 아니면 또 다른 측면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본인의 개인사. 그러니까 빌리진도 잭슨 5 시절에 문란하게 생활했던 형들을 보면서 쓴 가사거든요. 그때 이제 본인이 느꼈던 어떤 공포심, 불안감 이런 것들을 녹여낸 어떤 그런 곡이에요. 그 가사가 말이 안 돼요. 뭐 그녀는 내 연인이 아니야, 그는 내 아이가 아니야, 뭐 이것만 계속 주구장창 외치는 노래인데 이게 하나의 비유로 이제 작동을 하는 거고 비릿도 보시면은 그냥 왜 싸우냐, 폭력 일으키지 말고 노래로 승화시키자, 화해하자. 근데 알고 보면 자기가 어렸을 때 아빠한테 당했던 그 폭력을 약간 비판하는 그걸 담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개인사가 또 이렇게 담아내 있는 곡들도 그런 가사도 좀 찾아내는 어떤 그런 묘미가 좀 있는 가수이기도 하고 다시 돌아가면서 얘기하면은 모든 남자 솔로 뮤지션들이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이클 잭슨을 찾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내가 82년생인데 마이클 잭슨이 드릴러 앨범이 82년에 나오고 하여튼 최전성기가 내가 너무 어려가지고 뭐 배드 앨범까지 3집까지도 그렇고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을 제일 처음으로 본 거는 90년대 초반이었거든. 나는 4집 덴저러스 앨범인데 그때는 뭐 엠넷도 없었고 유튜브도 없어가지고 뮤직비디오 틀어주는 데가 잘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KBS 밤에 보면은 뭐 이렇게 지구촌 영상음악 같은 데서 마이클 잭슨의 새로운 MV입니다, 뮤직비디오입니다 이러고 틀어줘. 그때 나왔던 게 블랙 올 화이트, 리멤버 더 타임 이런 거였는데 뮤직비디오가 와 너무 대단한 거야. 그때 봤을 때. 지금은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블랙 올 화이트 마지막에 무슨 사람들 여러 명 얼굴이 슉슉 바뀌는 게 있어. 그때는 뭐 터미네이터 2 나왔을 때니까 막 그런 것만 봐도 깜짝깜짝 놀랐던 때인데 가수가 뮤직비디오에서 저런 거래? 리멤버 더 타임도 막 가루가 돼서 막 갑자기 없어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야 가수인데 진짜 대단하다. 스릴러 그 곡의 뮤직비디오는 그게 14분짜리인데 단편 영화로 나온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 그러니까 극 스타일의 뮤직비디오를 이미 마이클 잭슨은 80년대 최초로 그새 만들었던 사람이고 가수가 노래도 잘하는데 비주얼, 춤, 뭐 영상 이것까지 시대를 완전 바꿔버린 사람은 마이클 잭슨이 맞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그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 곡에 어떤 노래를 집어넣을까를 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노래가 어떤 춤이 되고 싶은지를 난 상상하면서 춤을 만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이거는 정말 최고 경지에 오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멘트예요. 정말 아티스트. 저는 그리고 이분 자체로도 이렇게 육각형으로 못하는 게 없는데 앨범 보면은 프로듀서도 다 잘 만났어요. 이것도 자기 복인지 모르겠는데 2, 3집 때 해주신 퀸시 존스는 뭐 너무 유명하고 퀸시 존스 음악들이 너무 좋잖아요.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4집에서도 테디 라일리가 많이 해줬거든요. 테디 라일리는 뭐 SM도 지금까지 해주실걸요 아마. 그런 식으로 프로듀서들도 셀렉 잘해가지고 잘하고.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을까요? 다 최초였을까요, 마이클 잭슨이? 날카로운데? 오프 더 월 앨범을 내고 난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래미상을 좀 타긴 했는데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는 최고의 앨범을 만들어냈다고 치는데 내가 약간 인종차별 당한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선택한 게 뭐냐면 백인들한테도 인기를 얻고 흑인들한테도 인기를 얻는 음악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한 게 스릴러 앨범인데 락 장르를 차용을 해요. 과감하게. 비릿이죠 그게. 그러니까 기타 사운드가 과하게 이제 강조가 되고 그것도 에디 벤 헤일런이라는 유명 당대 최고의 기타리스트가 또 연주를 해주고 근데 이 사람의 보컬이 락 보컬도 되다 보니까 고음으로 올라가면 올라가서 약간 막 찢어지듯 폭발하거든요. 요게 좀 락보컬 스타일인 것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운드랑 결합이 되면서 백인들도 이제 열광하게 되는 거지. 이거를 통합적으로 다 이뤄낸 뮤지션이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마이클 잭슨이 그러니까 모타운이라는 맞아. 흑인 음악, 흑인 펑크 그쵸. 소울 그 집단에서 그 잭슨 5는 사실은 모타운 음악을 하던 사람들이고 솔로랑 좀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솔로는 데뷔했을 때 1집이 오프 더 월이었는데 1집 같은 경우는 약간 모타운 색채가 되게 짙어요. 근데 이 사람이 2집 하면서 나는 백인들한테도 사랑받고 싶고 장르적으로 좀 더 다양해지고 싶고 그런 흑인 음악 바운더리를 넘어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 하면서 거기다 퀸시 존스까지 같이 만나고 막 여러 락하는 사람들도 끌어들고 하면서 앨범을 만들다 보니까 고유한 뭔가 생기면서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음악적인 마이클 잭슨만의 뭔가 그때부터 생긴 것 같아. 근데 뿌리는
흑인 음악 소울이었죠 처음에는. 이 사람 자체가 음악에 대한 포용력이 굉장히 넓은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들었을 때 괜찮다 싶으면 과감하게 그냥 차용해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해가지고 자기만의 스타일로 이제 만들어내는데 굉장한 노력을 또 엄청나게 기울였던 뮤지션이고. 저는 지금 들어보면은 약간 마이클 잭슨만의 아까 뭐 마이클 잭슨은 그럼 누구를 오마주하거나 뭐 비슷하게 하려는 게 있었나? 그걸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2, 3집, 4집 가면서는 그냥 자기가 새로운 걸 만들어 갔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냥 요즘에 잘하는 프로듀서 한 명 데려다가 예를 들면 테디 라일리를 데려와. 테디 라일리가 잘하는 그런 그 음악들이 있어. 댄스 음악 같은 거. 그거를 자기한테 맞춰서 좀 이렇게 해줘봐 이래가지고 만든 게 뭐 4집에서의 음악들이었고. 그 다음에도 뭐 프로듀서를 좀 바꿔가면서 자기가 안 해봤던 것도 해보고 막 변신을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생각보다. 근데 동시에 그 마이클 잭슨이 다른 뮤지션들의 어떤 멜로디 라인 중에서 괜찮은 게 있으면 조금씩 이렇게 따오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고스란히 똑같이 한 게 아니라 이제 약간 변주를 주고 하면서 자기만의 스타일로 이제 승화를 시켰는데 오리지널 뮤지션들은 잘 몰라요. 그 나중에 마이클 잭슨이 야 내가 네 거 좀 따다 썼어라고 고백을 해도 뭐가 내 거랑 비슷한데라고 반문할 정도로 좀 다르죠.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지금. 대단한 능력인 그거 거죠. 아무나 못하는 거야. 그립습니다. 그런 생각 가끔 해. 지금 돌아가신 지 한 15년 정도 됐잖아요. 근데 계속 살아계셨으면은 분명히 케이팝하고 접점 한번 있었다. 지금. 맞아요. 지금 분명히 콜라보 하나 나왔을 거예요. 똑같은 생각을 한 게 BTS가 왜 그 시상식 무대에서 아예 댄스로 마이클 잭슨 댄스를 춘 적이 있잖아요. 이미 그때 마이클 잭슨이 같이 등장했을 것 같다. 이분이 센스가 있고 이런 스타로서 이런 걸 셀렉을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케이팝이랑 분명히 뭔가를 하나는 맞아요. 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게 가능한 게 왜냐면 엔싱크랑도 같이 합동 무대를 한 번 한 적 맞아. 있었고 브리트니 스피어스랑도 한 적이 다 있었고 했어요. 이분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게 95년 그 MTV 뮤직 어워드 무대거든요. 14분짜리예요. 이거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이걸 딱 보시면 본인의 어떤 역사를 훑으면서 자기가 쫙 정리해가면서 하나의 무대로 만드는데 마지막 댄저러스 뮤직까지 이걸 보시면 왜 아이돌의 모든 기초와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다 닦아냈는지를 그치.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남자 아이돌들은 그냥 찐. 마이클 잭슨부터 보시는 게 맞다고 봐요. 나는. 보면은 아마 그 해찬인가 그 친구처럼 마이클 잭슨이 될 거예요. 이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집 안에 있을 때도 어디 가서도 뭐 장소가 어디든 구애받지 않고 어떤 소리든 그걸 자기 음악에 다 담아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뮤지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노력들이 다 집요한 노력들. 그러니까 단순한 천재